가봤으면 합니다. 이번엔 하나대투증권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문환 이사 연결되어 있죠? 박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주식시장 발전 방안이 나오고 오늘 증권주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은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네, 시장이 참 매우 역동적이죠. 삼성전자와 하나그룹 빅딜이 있었고 또 미뤄졌던 증시 활성화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급등을 했으니까 이에 대한 이야기는 좀 늦은 감이 있지요. 저는 증시 활성화 대책과 관련된 시장 접근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차례 발표 시기가 연장되었었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는 세제 혜택이나 이런 좀 더 강한 에너지를 가진 대책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약간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여줬죠. 그 바람에 오늘 증권주가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강한 상승에 대한 기대는 접어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주가의 급격한 하락에 대해서는 든든한 안전장치를 갖추었으니까 말이죠.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정사업본부와 은행의 주식 투자 한도를 상향 조정했죠. 우정사업본부의 경우에는 예금 경우에 20%까지 상향했는데요. 기존 한도는 10%였습니다. 은행 역시 자기 자본의 100%까지 투자 한도가 확대되었는데요. 그 이전의 한도는 자기 자본의 60%였습니다. 또한 크고 작은 연기금을 하나로 합치기로 했던 것도 아직은 이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메가급 펀드가 만들어지는 것까지도 합의가 됐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 시장에서는 당분간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들의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여력이 좀 더 많아지게 되고 이들은 분명히 주식을 살게 될 겁니다. 여기에 미국의 다우지수처럼 한국의 우량주 30개를 모아서 대형 우량주 펀드를 지수를 만들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들을 추종하는 펀드도 생기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K탑 30 펀드라는 이름으로 여러 증권사들이 나서서 펀드를 만들게 되고 그리로 돈이 몰려들게 되면 그 돈들은 뭘 사겠습니까? 코스닥 사겠습니까? 당연히 30종목만 매수하게 될 겁니다. 과거 미국의 니프티 50 장세가 있었는데요. 당분간 그것처럼 초대형 우량주가 대세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외국인들도 매수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시장에 특별한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무슨 펀더멘탈과 관련된 변화가 생긴 건 아니지만 단지 우리 시장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좀 더 좋은 평가를 줄 가능성은 높습니다. 마치 아베노믹스로 인해서 딱히 좋아진 건 없지만 단지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조만간 주가에 반영될 것이다라는 기대치만 가지고도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수를 유인했던 것처럼 말이죠. 특히 저는 오는 12월 14일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일본에서 내각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결정한 바 있었죠. 이유는 아베노믹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데 대한 뭔가 액션이 필요했기 때문인데요. 14일은 바로 조기 총선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물론 아베의 절대적 의석으로 인해서 그가 불신임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합니다만 다소간의 의석은 잃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석수를 몇 개 잃어버리는가는 곧 아베노믹스를 지지하던 실질적 동력이 얼마나 희석되는가를 의미합니다. 외국인들은 14일을 주목할 것이고 아베노믹스의 동력이 희석되었다라고 판단한다면 다시 일본과 한국을 두고 조절을 할 겁니다. 비율 조정을 할 거고 판단을 하려 할 겁니다. 제가 외국인이라면 아베노믹스의 기운이 쇠퇴하는 느낌을 주는 일본보다는 뭔가 새롭게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정부의 의지가 있는 한국에 좀 더 매력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여력의 증가와 더불어서 외국인들이 우리네 증시를 주목하게 된다면 향후 증시는 대형주 위주의 시장이 당분간 지속될 공산이 크다는 생각입니다.